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좀 이제 A매치 기간 때는 제가 좀 쉬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A매치가 끝나고 리그 경기들로 들어왔죠.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9위에 위치해 있고 웨스트햄은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큰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흐름은 이제 토트넘이 더 좋긴 합니다. 토트넘이 지난 경기 때 브라이튼 원정에 가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경기에서 저는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손흥민이 복귀하게 되면 일단 뭐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웨스트햄이 워낙에 원정에서 좀 약한 팀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 때 입스위치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경기들을 보면 특히나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웨스트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바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 답답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전방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 좌우측의 풀백들의 모습들이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이드를 활용하는 부분들이나 뭐 역습에서는 여전히 좋은 토트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 팀이 웨스트햄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정에서의 말씀드린 웨스트햄과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 실점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때 많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좀 득점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6위, 에스파뇰은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빌바오가 2연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흐름도 빌바오가 더 좋죠. 빌바오는 이번 시즌은 좀 여전히 좀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팀이긴 한데 이제 득점력도 조금은 좀 이번 시즌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홈에서는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이고요. 그리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홈에서의 강한 에스파뇰이긴 하지만 저는 좀 찬스가 왔었을 때 이제 뭐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역습이나 아니면 공격진의 능력들로 좀 득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팀인데 저는 이 에스파뇰의 경기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바오가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 때 좀 어김없이 좀 무승부가 나올 때가 좀 많았었던 제 기억이 있어서 저는 무승부까지는 그래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빌바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바오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이제 풀럼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풀럼은 8위, 아스톤빌라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톤빌라가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풀럼 상대로 최근에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뭐 아스톤빌라가 좋습니다. 근데 아스톤빌라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 챔스에서 미넨도 잡아냈었고 그리고 뭐 이번 시즌 확실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맞지만 아직까지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원정인데도 역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투표율은 몰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제 풀럼의
지금 모습들이 나쁘지 않고 뭐 흐름은 빌라가 더 좋지만 풀럼의 흐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 맨시티 상대로 보여줬었던 모습들도 괜찮았었고 또 그 전까지 또 연승을 했었던 부분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뭐 최근 10경기 동안 승패 방향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경기 스타일도 좀 승패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좋고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좀 있는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투픽이면 무승부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풀럼의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입스위치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입스위치는 17위, 에버튼은 1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실점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 공격적으로도 최근에 좀 주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입스위치가 좀 지난 경기 제가 배신을 당했죠. 이제 웨스트햄과의 경기 때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는 팀이다. 경기력은 좀 제가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팀인데 역시나 아쉬운 거는 좀 스쿼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득점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몰린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에버튼이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입스위치의 경기력이 더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입스위치인데 이 시즌 첫 승리를 에버튼 상대로면은 홈에서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력에서 저는 좀 더 앞서는 팀은 입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입스위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브랜트퍼드. 이 경기 일단은 맨유가 상대 전적에서의 좀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은 사실 브랜트퍼드가 더 좋죠. 브랜트퍼드는 이번 시즌의 스타일은 공격도 화끈하게 하고 수비에서의 실점도 좀 화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격에서의 화력이 지금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나 성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맨유는 밸런스가 저는 그렇게 나쁜 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좀 확실히 이 득점을 해줄 자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수비에서 좀 강팀,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좋은 팀들 상대로 좀 실점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맨유 쪽으로 지금 투표율이 몰렸는데 저는 이 정도의 투표율을 받을 만큼 맨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고 브랜트퍼드 상대로 좋은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맨유의 경기력과 흐름이나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모습들에서 브랜트퍼드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7위, 브라이튼은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흐름은 근소하긴 하지만 브라이튼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확실히 좀 수비적인 안정감은 있습니다. 근데 뉴캐슬의 아쉬운 점은 이제 공격에서의 득점력이 너무 좀 떨어지고 경기력도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득점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이튼의 좀 가장 아쉬운 점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투표율도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기도 하고 지우기에는 일단 뉴캐슬이 스쿼드적으로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들 밸런스 이런 부분들은 좋은 팀은 맞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고전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뭐 첼시전에서의 좀 무너졌었던 모습들과
토트넘 상대로 승리했었던 부분들에서도 저는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브라이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의 뉴캐슬을 믿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뉴캐슬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19위, 레스터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일단은 레스터가 더 앞서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2연승을 하고 있죠. 흐름은 레스터가 더 좋긴 한데 근데 비슷해요. 사우스햄튼이 워낙에 좀 안 좋아서 레스터가 흐름이 더 좋을 뿐이지 레스터의 흐름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우스햄튼의 분위기가 너무 좀 심각합니다. 사우스햄튼은 지금 실점적인 부분들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번 시즌 강등이 좀 유력한 팀이지 않을까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좀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레스터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지난 보머스와의 경기 때 승리하긴 했지만 보머스가 좋은 팀은 아니죠. 이번 시즌만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공격적으로도 좀 많은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라면 레스터가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정배당을 받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레스터에게 이렇게 역배당과 높은 배당을 줬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봐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5위, 베티스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베티스가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은 베티스의 스타일 자체가 원래는 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웠지만 공격에서의 화력이 좋았었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좀 밸런스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고 수비적인 안정감도 좀 살아나긴 했지만 득점력이 좀 떨어지면서 좀 그러한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오사수나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공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홈에서의 워낙에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오사수나 사이드를 좀 생각을 했지만 말씀드린 베티스의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오사수나가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이 베티스가 오사수나 상대로 압도적이었던 이런 상대 전적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이 경기는 좀 지우는 게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사수나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보머스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보머스는 13위, 아스날은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아스날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경기는 뭐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머스가 뭐 최근에는 승리한 부분들도 있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그 승리했던 과정은 일단은 상대팀이 사우스햄튼이었다라는 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스날이 워낙에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본머스 상대로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아스날의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단통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지로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지로나는 11위, 소시에다드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한데 지로나가 조금 더 근소하게 우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두 팀에 무승부가 많았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무승부적으로 몰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무승부가 좀 투표율이 몰리면은 가져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경기 너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경기력은 또 무승부 같은 게 소시에다드가 득점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수비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로나도 지금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공격력이 엄청나게 화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소시에다드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지켜내고 전방에 쿠보나 이런 개 능력으로 한 방으로 이제 득점하고 잠가버리면, 또는 세트피스로 득점하고 잠가버리면 오히려 지로나가 이런 팀들은 뚫어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무뎌진 지로나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유리해 보이는데 승까지 가져가기에는 지로나의 경기력과 비교했었을 때 소시에다드가 흐름도 그렇고 밀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셀타 대 레알. 셀타가 사실 이번 시즌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지금 봤었을 때 흐름 괜찮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가 레알이고, 이런 레알이 셀타비고와 같은 팀들은 상당히 잘 잡아내고 그리고 거의 승점 자판기죠. 그만큼 레알이 셀타 상대로는 압도적이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의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셀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마요르카 대 라요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마요르카가 홈일 때는 그래도 좀 3연승을 하면서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줬었고요. 흐름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 라요가 근소하게 좀 앞서긴 합니다. 일단 마요르카가 라요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홈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땐 유리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경기력에 좀 대입을 했습니다. 라요가 홈에 비해 원정이 그렇게 떨어지는 팀이 아니긴 합니다. 물론 마요르카의 홈은 마요르카 원정을 떠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라요는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마요르카와 분명히 저는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도전적인 픽이긴 하지만 저는 이변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요르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첼시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1위, 첼시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리버풀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리버풀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첼시의 경기력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연승을 하고 좋은 흐름과 이런 경기력에서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좀 챔스도 그렇고 강팀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첼시가 강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스쿼드나 이런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좋은 팀들 상대로 만났을 때 리버풀이 과연 중원 싸움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또는 득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EPL 경기들 중에서 좀 이변이 크게 난다면 저는 이 경기가 좀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리버풀을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좀 더 도전적인 픽과 그리고 이런 제 느낌과 촉과 이변의 느낌, 그리고 제가 봤던 그런 경기력에서의 시선은 첼시가 이 경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제 비아레알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4위, 헤타페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비아레알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비아레알이 일단은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데 수비는 사실 좀 공간도 많고 수비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긴 하죠. 근데
상대가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는 득점력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타페 정도는 비아레알이 충분히 잡아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